안녕하세요. 반값 웨딩 만들기입니다. 웨딩 비용을 줄이려면 당연히 사기를 맞아서는 안 되겠죠. 에이, 무슨 사기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웨딩 사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5년간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판박이다 라는 문장에서 저는 2번 놀랐는데요. 우선 판결 난 게 15건이나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웨딩 사기는 사건 한 건당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판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통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기사를 보면 처벌이 징역 6월에서 2년을 넘지 않아요. 제가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적게는 몇 천만 원씩, 많게는 몇십억씩 사기를 치는데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는 건 정말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피해자 37명에게 수대매 비용 5,600만 원을 사기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에요. 집행유예는요,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징역 1년을 집행한다는 것을 2년간 유예. 한마디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처벌 수위가 약하니까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판을 치는 거 아닐까요? 우선 최근 일어났던 가장 빈번하면서도 대표적인 사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업체를 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 업체는 웨딩 컨설팅사고요. 이 컨설팅사는 여러분이 예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웨딩 업체예요. 웨딩 컨설팅사는 한마디로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웨딩홀 사진,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등을 중개해주는 업체고, 여기서 신부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실물을 보는 사람이 웨딩 플래너가 되겠습니다. 이런 웨딩 컨설팅사가 수익을 많이 내려면 우선 고객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쪽 업계에서는 DB라고 부르는 잠재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 DB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웨딩 박람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데, M 업체의 주축 기반은 바로 온라인 카페였어요. 온라인 카페만 만든다고 DB가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 이 업체는 포인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고객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고객 스스로 카페에 글을 적게 하고, 또 이 글이 온라인에 노출되어서 다른 고객을 불러오게 하는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려다 보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 즉 감당하기 힘든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화근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고, 부채가 쌓인다는 것은 드레스샵이나 웨딩 스튜디오 등의 미수가 깔리는 걸 뜻하죠.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D사의 회사를 팔려고 했으나 이것도 어려워지고 결국은 펑!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폐업 직전까지도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폐업 자체가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죠. 게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웨딩업계 가격이 인상된다며 빨리 계약을 한다고 절판 마케팅을 썼고, 위에 말씀드린 포인트도 말도 안 되게 높여서 신규 계약자를 대거 모집하고, 촬영 전 잔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고,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에서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 사건 외에도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면 시중가보다 50에서 100만 원을 더 싸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웨딩 플래너도 있었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플래너 한 명에게 150여 쌍의 예비 신혼부부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50여 쌍에게 사기를 쳤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대폭 할인해준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사건도 있었죠. 웨딩 컨설팅 업체, 웨딩 플래너만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에요. 전과 67범의 쇼핑몰 운영자가 오픈마켓에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이고 신혼부부 등 400여 명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사기를 쳤다네요. 여행사 쪽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일 현금 결제를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 해서 신혼여행 패키지를 결제했는데 이 여행사가 폐업을 해버려서 260만 원을 날린 사건이에요. 또 다른 여행사 대표도 160여 쌍의 신혼부부들이 피 같은 돈을 들고 라오스로 잠적했죠. 1인 최대 피해 금액이 4,300만 원? 와우.
이분 때문에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웨딩 사기 사건의 문제점이 피해 보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보통 사기 사건들이 계약금이나 잔금을 먹고 회사를 폐업해버리면서 잠적하는 건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폐업된다면 청구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예식 준비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 결혼식에 더 많은 비용적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못 받은 피해자가 계셨는데, 컨설팅 업체가 폐업하면서 스튜디오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따라서 스튜디오 업체는 앨범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고객은 스튜디오와 계약한 게 아니고 컨설팅 업체와 계약한 것이니 스튜디오 책임도 아닐 뿐더러 스튜디오도 돈을 못 받은 피해 업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객은 돈을 내고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진을 받으려면 스튜디오에 돈을 또 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웨딩 사기 사건은 신체적,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마음의 병까지 얻을 수 있는데 피해 보상은 못 받고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웨딩 사기의 문제점은 또 있어요. 사기친 사람이 또 치고 있다는 거예요. 웨딩 컨설팅도 웨딩 플래너도 여행사도 사기를 치고도 또 업체를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고객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웨딩 사기는 이렇게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내 동생이나 미래의 내 자식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웨딩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사건들이 더 많은데요. 인터넷에서 웨딩 사기라고만 쳐보아도 엄청난 기사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해서 오셨을 텐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더 이상 사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웨딩 사기 당하지 않는 법 2편에서는 사기 사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